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에게도 집이 있을까요? 유목민의 집에는 주소가 있을까요? 당신에게 몽골 15번째 이야기는 유목민의 집 게르입니다. 게르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들의 이동형 전통주택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목민들은 가축의 가죽과 털로 만든 천막형 집에서 살아갑니다. 칭기즈칸은 초원의 제국을 아울러 모전벽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게르의 가장 큰 특징은 움직이는 집이라는 점입니다. 한 해에 4번에서 8차례나 초지를 찾아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에게 집은 가지고 다니는 짐의 한 가지입니다. 평생을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유목민은 초원의 달팽이라 할 만합니다. 주택을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는 정주민에 비해 유목민은 집은 언제든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게르는 100년, 1000년간은 기둥이나 대들보보다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우선합니다. 이런 기동성이야말로 유목민의 운명이라 하겠습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칭기즈칸의 말로 회자되지만 사실 그 말은 돌고래 장군 톤유쿠크의 비문에 새겨진 말로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목민들이 좌우명처럼 전래되어 온 말입니다. 머물면 썩고 썩은 것은 망할 것이라는 말은 거대 제국을 이룩한 칭기즈칸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선대 왕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중원의 문화를 동경한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중원의 캄발리크, 지금의 베이징이죠, 로 옮겨서 성을 쌓고 궁궐을 지어 정주합니다. 그런 쿠빌라이 칸도 잠은 게르에서 잤다고 하니 게르는 유목민의 피를 지닌 몽골인들에게 영원한 보금자리라 하겠습니다. 게르는 몽골 북부의 차탕족이 쓰는 오르츠에서 유래된 듯하나 몽골 하라족들은 차탕족이 게르를 본뜬 것이라고 쪽수로 우깁니다. 나무를 얼기설기 세운 차탕족의 오르츠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천막인 티피와 거의 유사합니다. 암각화에도 등장하는 게르는 7세기에서 10세기경에 흉노족 시절에 대략 지금의 형태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게르는 몽골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평원의 유목민들 사이에는 보편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카자크족들의 유르트는 게르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나 내부의 장식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게르는 허술해 보여도 영하 40도의 겨울과 영상 40도의 여름을 이겨냅니다. 지체가 높은 이들의 게르는 고란이나 눈표범의 가죽을 썼다는데 요즘 유목민들의 게르는 양가죽이나 펠트천으로 안을 대고 바깥에는 비와 볕을 막는 흰 천을 두릅니다. 이 흰 천을 차강브레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회색빛의 천을 쓰기도 합니다. 게르의 안쪽에도 천을 두르고 레이스가 새겨진 테두리로 장식을 합니다. 여름에는 게르의 밑자락을 들어올려 바람이 통하게 하여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로를 피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게르는 겨울의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 창이 없습니다. 드나드는 문만이 하나입니다. 문은 언제나 남쪽을 향합니다. 여행 중에 방향을 모르면 게르의 문을 보고 가늠하면 됩니다.
게르에 들어서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예의죠. 좌측이 사랑방격이고 가운데가 제단이나 가장이 쓰는 자리, 안쪽이 우측에 해당하는 여자가 거처하는 안방이며 부엌에 해당합니다. 게르의 구조는 먼저 별이 보이는 천창을 버티는 두 개의 기둥, 바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둥이 서고 원형의 대들보 토노에 석가래, 오니를 끼워 넣습니다. 석가래는 보통 61개를 사용합니다. 바깥에 접었다 폈다 하는 벽체, 항이라고 합니다. 벽체를 세우고 거기에 석가래 끝을 동여 맵니다. 게르의 천창은 누름나무로 만들며 석가래는 낙엽송이나 사시나무를 쓰며 벽체는 버드나무나 낙엽송을 쓰고 문은 습기에 강한 잣나무로 만듭니다. 특히 하늘로 향하여 세워진 기둥은 자작나무를 쓰는데 이는 신성한 나무인 자작나무가 벼락을 피하게 하는 힘을 지녔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게르의 크기는 다양한데 벽체의 개수로 따집니다. 가장 큰 게르는 에르덴조 사원에 있었다는데 81개의 벽체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게르는 바퀴가 달려 있어 통째로 수많은 소와 말이 끌어 옮겼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게르는 벽체가 하나로 된 승려들이 기거하는 승방입니다. 바크가즐링 촐로 인근의 철인 히데는 장난감처럼 앙증맞은 게르가 도열해 있습니다. 게르는 숙달된 사람은 30분, 늦어도 2시간 내에 씻는다고 합니다. 여행자가 한다면 하루 종일 걸릴 것입니다. 원형의 들보에는 게르의 중심을 잡는 끈이 묶여 있고 그 끝에 묵직한 돌을 매달아 둡니다. 아주 단순하고 허술해 보이지만 양이 날아갈 정도의 모래바람에도 버티는 아주 튼튼한 원형 구조입니다. 유목민들은 초지와 물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그때마다 게르를 뜯어 마차에 싣고 옮깁니다. 요즘은 소 대신 트럭에 싣고 이사를 하지요. 유목민은 이동에 편리하게 집도 간편하고 짐도 최소한으로 합니다. 게르 안의 살림살이는 중앙의 난로, 작은 장, 밥상으로 쓰는 탁자, 침대 몇 개, 등받이가 없는 작은 의자가 전부입니다. 바람 따라 흘러다니는 유목민에게 짐은 말 그대로 짐이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 그것도 게르 안에 자리를 덜 차지할 만큼 작게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게르에는 주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유목민들은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사서함을 이용합니다. 가까운 섬, 우리의 읍내와 같은 그러한 마을에 있는 우체국에 가면 자신의 사서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기적으로 들러 우편물들을 찾아갑니다. 홍고린 헬스의 모래 언덕 아래 사는 바타르에게 이런 주소로 편지를 쓰는 일도 멋지지 않을까요? 게르에 관련된 금기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의 난로에 쓰레기를 태우거나 불을 꺼뜨리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칭기즈칸 시절의 법이니 크게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돌을 매달아 놓은 끈을 끊거나 매달리거나 하는 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줄이 끊어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흉조로 여깁니다. 남의 게르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면 실례가 됩니다. 놀러온 이웃을 빈손으로 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은 게르를 비우게 되면 수태차와 유제품을 차려놓고 나간다고 합니다.
행여 지나가던 길손이 들러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배려라고 합니다. 높은 담과 철망으로도 모자라 CCTV까지 설치한 우리의 정주영 주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행 중에 들른 게르에서 음식을 권하면 반갑게 받아야 합니다. 음식을 받을 때는 오른손으로 받아야 하고 차나수는 받으면 내려놓지 말고 바로 마셔야 합니다. 게르의 지붕은 한가운데가 뚫려 있어 밤이면 별들이 창연히 빛납니다. 비가 오면 줄을 당겨 구멍을 덮습니다. 줄이 얽히면 몸무게가 가벼운 소녀들이 지붕에 올라가 걷어올립니다. 돈뜨고비에서 이른 아침, 게르 지붕에 올라가 하늘을 열어주던 몽골 소녀가 생각납니다. 짐작하건대 영혼이 가벼운 이들만이 게르에 올라설 듯합니다. 게르의 한가운데 뚫린 천창은 하늘의 신령 탱그리가 드나드는 문으로 여겨 큰 비가 오지 않으면 늘 열어둡니다. 그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위치를 보고 유목민들은 시간을 압니다. 일종의 해시계인 셈이지요. 밤이면 누워서 별자리를 보고 절기를 헤아리는 것도 멋진 일이라 하겠습니다. 요즘은 유목민의 게르에도 태양열 전지판이 얹혀 있고 위성통신 접시도 있어 고비의 벌판에서도 TV를 시청합니다. 70년대 초 내 고향 삼박골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저녁마다 사랑방에 마시러 오던 이웃들의 발이 뚝 끊긴 생각이 났습니다. 게르에 얹힌 위성통신 접시의 줄을 뚝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망망한 초원에 쉼표처럼 찍혀있는 게르 한 채, 길을 잃고 자정을 넘겨 달리던 마야홍고르에서 별빛처럼 가물거리는 등불을 켠 게르 한 채. 그것은 몽골인에게 그냥 한 채의 집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함께 여행했던 박일환 시인이 지은 게르 한 채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몽골에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물으면 누구는 초원을 가리키고 누구는 바람을 불러오고 누구는 밤하늘의 별을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게르 한 채 보고 왔다고 대답하리. 멀리서 바라보면 몽골 하늘의 희디흰 구름 빛깔을 닮은 게르 한 채, 외로워서 빛나는 그 쓸쓸함을 노래하리. 초원도 바람도 별도 가축마저 얼려 죽인다는 한겨울의 추위도 게르 한 채에 모두 담겨 있으니 그 안에서 밥을 해먹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누천년을 이어 살아오는 동안 지배하지 않되 지배당하지도 않은 게르 한 채의 역사를 내 안에 온전히 받아 모시는 일이 내 삶의 과업이 되어야 하리. 오늘은 유목민들의 게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대표적인 몽골의 관광지이며 어머니의 바다라 불리는 헙수굴 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0편까지 이어질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